근데 이거에 관해서 국내 그 학자도 책을 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머리 아픈 얘기 말고 요 규제 역설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죠, 뭐. 근데 이거는 왜 이런 규제 역설이 생기냐면, 결론을 말하자면, 요 규제를 받는 요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들의 행위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그거를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막 개법들 쏟아내는 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규제의 역설이 생기는 건데요. 대상자들의 행위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3법 같은 거, 막 전세 없어지고 월세값 뛰고, 부동산값 무지하게 올랐죠. 4배, 5배. 전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또 방금 나온 뉴스는 부동산 5법을 또 2개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규제법을 2개를 더해서 부동산 5법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규제를 자꾸 쏟아내는 건 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거 몇 가지만, 또 탈베르 효과라고 있는데, 이게 뭐야? 타르베이비 효과, 끈끈이 주걱 효과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규제를 해서 얘네들이 예상치 못한 반대 결과가 나타나면 또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제 타르베이비 효과라고 그러고, 끈끈이 주걱 효과라고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또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3법에서 5법 가는 거. 자꾸 반작용이 이러니까 또 그걸 규제하려고 하고, 규제, 아주 규제 천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재밌는 그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2가지는 이거 신의 섭리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뭐가 있었냐면, 미국 그 국립공원에 옐로스톤 있잖아요. 옐로스톤 그 늑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그 옐크라고 크다란 황소만한 사슴들이 많이 산대요. 근데 이 늑대들이 걔네들 하도 잡아먹으니까 사슴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늑대 사냥 허가를 해가지고 늑대를 실을 말려버렸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옐크들은, 늑대가 이제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슴, 큰 사슴 있잖아요, 옐크라고 그래야 되니까. 얘네들은 아주 살판 났죠. 얘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엄청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풀, 나무 이런 거 먹잖아요. 개체수가 나누니까 풀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나무도 그냥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다 살림이. 그러니까 개판된 거죠. 얘네들이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수중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쳤대요. 물고기까지.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왜 나무 물어다가 댐 만드는 비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러니까 비버들이 댐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다 주워 먹어갖고. 그래가지고 댐도 붕괴되고, 댐이 아니라 뚝방도 붕괴되고, 엉망진창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느낀 거예요, 뒤늦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늑대를 수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늑대를 풀어놨어요. 다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조절이 돼서 생태계가 옐로스톤이 이제 복원이 됐다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이 2100년, 1900, 한 150년 전인가 뭐 하여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 옐로스톤에서.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그 산불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산불 있죠. 옐로스톤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산불 한번 나면 몇 달 타고 그러잖아요. 하도 산불이 크게 나고 안 잡혀져서 이제 연구를 했더니 이게 원인이 뭐였었냐면 그건 이제 한 100년 됐죠. 요거는. 전에는 산불이 있으면 낙엽 같은 것도 다 그냥 태워져서 인화물질이 없어지는데 그 미 정부에서 산불 제로 정책 해가지고 무조건 산불은 안 나게 해야 한다 그러고 철저하게 보호를 한 거예요, 산을. 그러다 보니까 낙엽들이 그냥 뭐 캡캡 쌓여가지고 이게 인화물질화가 돼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불이 한번 나버리면 도저히 인위적으로는 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산불을 끈 건 그해 뭐 11월인가가 그 첫눈이 일찍 오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진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불 같은 것은 자연발화한 것은 인위적으로 진화를 하지 말아라. 진화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정책을 폈대요. 그럼으로써 그 인화물질이 스스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조절이 되도록, 그러니까 거기 번개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불이 자주 일어난다네요. 이 땅덩이 넓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왜냐면 번개 쳐가지고 전선 같은 데 때리면 불 팍팍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나무들 산불 나고 그러거든요. 여담으로 옛날에는 시골 구석구석에 한전 직원들도 한 명씩 출장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전 직원은 거기에 오지 마을에 주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관사도 있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아주 그냥 365일 하는 건데 뭐 정전됐다 그러면 얼른 산으로 그 야밤에 가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직원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1년 360일 뭐 낮에는 띵까띵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비가 오거나 천둥 쳐서 정전됐다 그러면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 지금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 요 두 가지 예는 뭐냐면 신의 섭리를 위반한 정책들이에요. 요거는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규제를 하면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예상치 못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요거 이제 보수주의하고 관련해서 요 신의 섭리를 어긴 정책들. 이거 또 하나는 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그 인도의 코브라. 이건 뭐냐면 그 영국 식민 시절에 하도 코브라에 물리는 그 인도 국민들이 많으니까 영국 정부에서 코브라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씩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나고 봐도 아니 코브라가 점점 수가 줄어야 되는데 점점 막 그 보상금 타가려는 액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요 국민들이 그 보상금 타려고 코브라 농장을 차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길러서 갖다가 줘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것은 원래 또 하나. 이건 아주 그 유명한 건데요. 리비아하고 요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베네수엘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얘네들의 주택 정책을 보면
이건 실제 있었대요.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 있었던 건데, 여기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 전 국민들, 집을 가지게 한다고 해서 누구든 빈 집에 들어가면은 여기 내 집이요 하면은 자기 거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나 빈 집 있으면 들어가 살아라 그런 거예요. 뭐 처음에는 너도나도 들어갔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집만 해도 이제 저 사람 일 나가고 저 일 나가고 그러면 집이 비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와갖고 딱 여기 내 집이야? 그러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무계예요. 그러니까 일 나갈 때 집을 비워두면 안 되니까 사람을, 집 지켜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집을 지켜줄 만한 고용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규제의 역설이죠. 이렇게 웃기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또, 현실적인 건 또 하나 아주 규제의 역설할 때 또 하면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이건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이건. 자코벤파가 승리했다 그랬죠. 급진주의자들. 자코벤 당이었으니까 자코벤파라고 아주 급진주의자들. 여기 수장이 누구였었냐면 로베스피에르라고,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때가 얘가 당수였을 때, 이 대혁명 시기니까 혼란하고 그랬을 테니까 우유값이 막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유를 로베스피에르가 딱 정해줬어요. 얼마 이상 받으면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막 프랑스 대혁명 때니까 잡아다가 막 처형을 단두대에 막 세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유가 값이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시장에서 우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일정한 가격을 통제해놓으니까 여기 암시장으로 가갖고 높은 가격을 형성해가지고 암시장에서 팔리고 이 정상적인 시장에는 잘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정상적으로 사료를 먹여서 젖소를 키워야 되는데, 이 건초값이나 사료값을 정상적으로 내고는 이 가격에는 우유값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전부 암시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니까 이번에는 또 사료값을 동결해버린 거예요. 이 사료값도 딱 이거 이상 받으면 단두대 해가지고 좀 처벌을 엄청나게 엄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료값도 사료도 뭐 땅 파서 만드는 거 아니고 하니까 사료값도 엄청나게 뛰어버린 거예요. 올라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니까 사료를 안 만들어 버린 거예요. 딱 사료값을 동결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소가 걔네들도 땅 파먹고 무슨 젖을 짜내나요? 그러니까 젖소들이 우유를 안 짜주는 거예요. 짜줄래도 짜줄 게 없으니까 우유가 이제 젖소들이 뭘 먹어야 젖을 만드는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덩달아서 우유 만들 때 빵에도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빵 만들 때도 우유가 들어가고, 치즈 만들 때도 치즈의 기본 원료가 우유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유가 귀해지니까 덩달아서 얘네 갖까지 막 뛰어버리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을 때는 완전 개판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막 혼란을 시키니까 이놈 잡아다가 그냥 단두대에 세워버렸어요.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규제의 역사를 얘기할 땐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쭉 들어드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그 규제를 받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거를 예측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정권 잡은 애들이 뭐 그런 머리가 있겠어요? 맨날 데모지진 해야 되고 뭐 사회운동인네 해가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 등골이나 빼먹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또 쉬운 예를 한번 들면 쌀값이 막 올랐어요. 그랬다고 하면은 문제가 쌀값이 인상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이 문제잖아요. 불안 요인이. 그러면 쌀값을 강제로 동결시킬 게 아니라 쌀의 공급을 늘려버리면 그건 시장에 맡겨져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뭐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든가 요즘 뭐 어려운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뭐 자세히 알아보질 못했고 이 규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례가 참 많네요. 그래서 얘도 로베스피에리랑 동급으로 가래가 하나 있죠. 누구 다 아시죠? 요거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재밌는 말은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뭐 사저 공사하는데 40억이 들어갔대요. 전 정부의 2배 이상 막. 근데 그 댓글에 달린 게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그 사저 공사를 하느냐. 네가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다. 어디인지는 다 그 예상하시겠죠. 얘랑 이제 동급으로 이렇게 친구. 우리나라는 단두대제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교수예요. 참고로 교수.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빠뜨려서 가는 교수. 우리나라 사형제들은 교수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져 거의 시행을 안 했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행동의 경작에서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택이나 지금 이게 막 부동산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공급 부족에서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전 정부에서 뭐 하든 뭐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뭐 없애버리고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왜냐면 결혼을 하는 애들은 매년 뭐 몇만 쌍씩 있고 걔네들은 결혼하면 어찌됐건 따로 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해줬으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원순이도 일조했죠. 주택 공급량과 부족하게 만든데 그래놓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일로. 그래서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치유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네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얘네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왜 자꾸 저렇게 고집을 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해서 뭐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하는데 저는 선한 의도라고도 보지 않아요. 얘네들 원래 근본 사상이 우리들이 뭐 공산으로 가네 하면서 공산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자꾸 속이니까 저 따라놓고 물 안 따라놓고 안 가깝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의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너무 나쁜 생각 같고 또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통의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내가 희생해서 나서려 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느꼈어요. 어제 한 분, 죄송한데, 어제 남양주 사무실에 가서 서명대의 필요성은 전부 알고 그냥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막상 서명대를 열어야 한다. 그 지역에서,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이게 집단 행동의 딜레마의 일종이 아닌가. 그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붉은 정부에는 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 문제에 내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좀, 그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뭐 성향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임승차하려는 성향 때문에 이제 이게 됐나? 이 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됐네. 이게 뭐가 잘못됐지? 얘가 가끔 이렇게 찐따를 부리네요. 인사드리고 그냥 째감씩 말씀 나누죠. 이건 다 하시죠.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들은 지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들 해보세요. 이거 극복을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거 하나 빼뜨렸네요. 자유우파님 말씀하니까 모택동이 또 꼭 썸네일에 참새 그림 그려놨죠. 모택동 참새 사건은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썸네일에 참새 중에 걸려있는데 거기다 왜 규제의 역설이라고 했냐면, 모택동이 정권을 잡고 어느 시골을 갔더니 수확철에 참새들이 벼이삭을 쪼아먹으니까 이 무식한 게 뿔따구가 나가고 당장 올라와가지고 참새와의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홍위병들이, 대깨문 같은 홍위병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대륙에 모든 인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총 있는 놈은 총으로 장복하고, 또 총 없는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논밭에 장복하고, 나머지는 빠켓스하고 대야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양은으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생철로 만들고 함석으로 만들고, 그런 걸로 참새만 보이면 막 두들겨 대는 거예요. 참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막 잠복해 있다가 밤이고 낮이고 그냥 새벽부터, 참새들도 그랬잖아요. 밤에는 잠을 자요, 새들이 보면. 그리고 이제 새벽에 활동을 하잖아요. 도움이 아니니까, 도움이만 밤에 올빼미 이런 애들이 아니니까, 참새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짹짹거리고 이제 모이 먹으러 올라오고 그럴 때 잠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두들겨 대니까 얘네들이 앉지를 못하잖아요. 실제로 얘네들이 앉지를 못하니까 날아가다가 막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독극물도 막 뿌려대가지고 죽이고 하니까 한 3억 마리인가, 하여튼 대륙에서 참새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다고 식량 생산량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 웬걸 완전 그냥 흉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원인을 딱 보니까 참새가 해충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벼를 해롭게 하는 그런 벼멸군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들도 그런 걸 참새들이 잡아먹고 사는데, 참새가 그 생각은 못하고, 근데 그 중간에 멈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밑에서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시라, 이제 밑에 애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만과 독선이에요. 무결점의 사상. 거기에 젖어가지고 한 2년 동안인가 3년 동안 중국인들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규제의 역사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참새를 그렇게 규제하니까 이거 무시의 발로죠. 그러니까
하다 안 되겠으니까 얘도 이거 그렇게 굶어 죽어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그 소련에 연락을 해갖고 같은 공산국가니까 연해주에 있는 그 소련에 있는 참새 20만 마리를 몰래 들여와가지고 뿌렸대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넓은 땅덩이 20마리 누구 뭐 코에나 바르나요? 그래서 이 독성과 오만이 한 3천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